자, 지금 시간이 2021년 8월 22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대비 1.03% 하락을 해서 400.78, 400.78인데요. 이제 확인할 게 있어요. 잠깐만요. 자, 이거를 과거로 보면 체크가 안 되지만 현재로 해서 한번 볼게요. 현재로 보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은 현재. 자, 현재로 보면 이렇게 되죠. 다시요. 이렇게 쫙 긋고요. 여기가 저가 기준으로 여기가 기준이죠. 여기가 기준점이고. 예,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고가 기준으로는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고가는 여기. 예. 목소리 작은가요? 이게 목소리 가장 큰 건데요? 지금은요? 지금도 작나요? 지금 이게 볼륨이 저는 제일 큰 거거든요? 예. 100%예요. 그리고 마이크 볼륨도 100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장비로는 목소리를 더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크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가 기준으로는 여기 1번. 1번이 제일 높은 거고요. 저가 기준으로는 여기 2번이 제일 높은 거예요. 예. 그런데 저가 투자 심리도로 쭉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하락했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예. 여기를 B라고 하면 B에서 C까지 가는 요 파란색만 쫙 보시면 돼요.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 계속 낮아졌잖아요. 그러면 저가가 C 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 B 부근에 있는 요거보다 낮은 저가가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저가를 깨는 흐름이 하나는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399.31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여기를 깼어요. 여기를 D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월봉은 완성이 됐어요. 목표치를 갔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는 이 상태에서 올라도 되고 내려도 돼요. 꼭 내려야 할 이유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가를 볼게요. 고가는 A에서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서 여기를 2라고 하면, 예, 2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한번 내려간 다음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3개월 더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9월, 10월이니까 여긴 11월이에요. 11월까지 하락할 건데
어차피 다음 달에 고가가 이번 달 고가보다 낮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보다 낮아야 돼요. 여기를 3번이라고 할게요. 요 3번의 수치를 잘 기억해 두세요. 422.41? 41이요. 예. 그러니까 이번 달에 지난달의 고가를 넘지 못하면 9월, 10월, 11월 중에 422.41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는 나와야 돼요.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다음 달 고가는 422.41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요. 프로그램은 제가 그냥 써보실 수 있는 거 배포할게요. 그래서 사용을 해보세요. 사용을 해보시고, 예, 사용을 해보신 다음에 이거 쓰는 법을 좀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서버에다 올려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쓰실 수 있게 제공을 할게요. 한번 써보세요. 됐죠? 자, 11월까지 422.41보다 낮은 고가가 하나 있어야 되고, 저가는 만족했기 때문에 올라도 되고 내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바닥이 나왔다. 그러니까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올라도 된다고요. 예. 3월 달에 저가를 붕괴했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버스를 매수했는데 지금이 수익 구간에 있다. 그러면 일부를 청산하시든 전부를 청산하시든 청산하시는 건 자유. 예. 얼마든지 반등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이 며칠인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은 8월 22일입니다. 8월 22일. 날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번 달은 몇 거래일이 남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해보세요. 다음 주 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2일입니다. 그래서 총 7일이 남았어요. 7일. 주봉으로는 1개 반, 일봉으로는 7개가 지나면 8월 달이 끝납니다. 8월이 끝나요. 그러면 8월 달에 종가가 상승할까요? 물음표. 이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지수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오를 거라 그러잖아요. 예? 오를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내린다고 얘기하면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된다고요. 그게 방향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지난달 종가를 회복하느냐, 회복하지 못하느냐예요. 회복하지 못하면 올라도 무의미한 거예요. 회복하지 못하면 상승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지난달 종가가 얼마냐면 423.91이에요. 예, 423.91. 자,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423.91을 7거래일 동안 회복하느냐. 회복하면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상승 쪽으로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400이니까 23포인트, 5% 정도 올라야 돼요.
5%에서 6% 가까이 오르면 상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어요. 다만 못 가면 423.91까지 못 가면 그냥 월봉상으로는 아랫꼬리가 생기는 거고, 아랫꼬리가 생긴 것으로만으로는 하락의 방향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423.91을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회복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거의 때는 어쩌면, 만약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퍼펙트하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불가능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3월달 저가를 깼다. 그죠? 3월달 저가를 깨는 게 이 월봉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힘의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5월달부터 계속 3월달에 저가를 깰 거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5월달부터 3월달 저가 깰 거예요. 근데 올랐어요. 그 다음에도 3월달 저가를 깰 거예요. 근데 또 올랐어요. 근데 결국엔 3월달 저가를 깨는 거죠. 시간이 더 흘렀을 뿐이지 결국 3월달 저가를 깨는 게 이 봉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었다고요. 다만 이제 깼으니까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 종가. 종가가 하락할 거냐 상승할 거냐. 이게 왜 의미가 크냐면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다음 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음 달이 보일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번 달만 보이는 게 아니라 다음 달 봉이 그려져요. 자동으로. 자, 다음 달 봉을 그렸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게 내려가죠. 그죠? 검정색이 내려가는데 이게 종가 투자 심리도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HTS에서 또는 MTS에서 보실 수 있는 종가 투자 심리도라고요. 근데 얘는 내년 4월까지 안 올라가요. 8개월 동안 안 올라갑니다. 계속 내려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월 달까지는 상승을 했는데 7월 달, 8월 달 딱 하락하고 나면 9, 10, 11, 12, 1, 2, 3, 4까지는 절대 상승 못 해요. 이 얘기는 하락, 투자 심리도는 무조건 하락하도록 만들어져 있다고요. 주가가 올라도 하락하고 주가가 내려도 하락해요. 이게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보조지표는 주가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같이 하락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고는 관계없이 한쪽 방향이 딱 정해지면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방향만 가요. 그러니까 8개월 동안은 투자 심도는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만 딱 보면 무슨 얘기냐면요. 확률상 내년 4월에 종가가 제일 낮을 거예요. 확률로 봤을 때 내년 4월의 종가가 지금부터 내년 3월까지의 종가보다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럼 결국엔 들고 있으면, 고퍼스를 들고 있으면 내년 4월이 지수가 가장 낮을 거니까 그때 파시면 되겠죠. 여기서 올라요? 올라도 상관없어요. 또 떨어져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7일 동안 423.91을 회복하는지 회복하지 못하는지를 체크하시라는 거죠. 머릿속에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거는 내려가고 파란 거는 올라가는데 이거는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종가 투자 심리도는 이번 달 종가가 하락하면 앞으로 8개월 동안은 무조건 내린다. 무조건 내리니까 내년 4월 부근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보통 저점이 오는 시점에 폭락이 와요. 그러니까 저점이 올 수 있는 시점에 폭락이 옵니다. 그 폭락이 오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을 손절시켜야 되거든요. 예, 개인을 손절시켜야 되기 때문에 밑으로 쫙 뺀 다음에 횡보해요. 밑으로 쭉 내려요. 그리고 횡보합니다. 횡보하면 개인이 팔아요. 그러니까 폭락이 오고 횡보를 하면 개인은 기본적으로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못 버텨요. 그 폭락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횡보하면 막 갖다 팝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좀 이따가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자, 잘 보세요. 이거는 거래 내역이에요. 거래 내역. 거래 내역인데 지금은 선물이잖아요. 예, 선물의 데이터가 얼마인지를 눈으로 확인하세요. 2조 2641억. 그러니까 그거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외국인은 지금 2조 2641억의 선물 매도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들고 있다라는 거는 아래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아래 하락하는 거에 투자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개인은 9,704억의 매수를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상방에 투자했죠. 개인은 상방에 투자하고 외국인은 하락에 투자했습니다. 하방에. 근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 날짜를 잘 보세요. 8월 10일, 11일, 12일, 13일까지는 매도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반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한 8월 10일, 11일, 12일, 13일까지의 단가를 딱 계산해 보면 425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425 정도에 들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주식 사시면 평균 단가가 있잖아요. 외국인도 선물 매도를 한 단가가 425 정도 돼요. 그럼 개인도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인도 425 정도의 선물 매수를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 내일 갭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쵸? 내일 어차피 미국 증시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갭상승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선물 매도를 들고 있죠. 선물 매도를 들고 있으니까 지수가 오르면 돈이 안 돼요. 지수가 상승하면 돈이 안 됩니다. 선물 매도는 지수가 하락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폭등시키겠어요? 폭등이요? 3%, 4% 이렇게 폭등시키시겠어요? 그러면 선물 매도를 한 게 수익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폭등할 거냐, 상승할 거냐, 하락할 거냐가 아니에요. 외국인이 들고 있는 선물 매도를 청산할 거냐지.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라가는데 선물 매수를 해요. 그러면 매도한 걸 청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매수하면 청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절하는 거죠. 그 익절하는 행위가 나오면 올라갈 수 있다고요. 단 425가 가기 전에 2조 2천억을 다 팔아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본인들의 단가가 425이기 때문에 425 위로 넘어가려면 선물을 싹 다 정리해야 돼요. 자, 머릿속에 2조 2천억을 425 전에 싹 다 털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해요. 그러면 그건 올라가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선물 매도를 더 하면 내려가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선물을 매도하는지 매수하는지를 체크하세요.
선물을 매수하면 올라갈 수 있고 선물을 매도하면 내려갈 거예요. 그죠?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중에 어차피 고버스하고 레버리지는 장중에 실시간 통계 안 줘요. 예, 실시간 통계를 안 주니까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돈의 움직임을 계속 보셔야 돼요. 선물을 누가 사는지, 선물을 누가 파는지. 왜냐하면 고버스는 선물을 추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증권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고요. 증권이 선물을 매도하게 되면 개인이 고버스를 매수하게 됩니다. 예, 그게 룰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면 기관은 당연히 선물을 매수하면서 예, 잠깐만요. 매도하겠죠.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면 예, 잘 쓰실 수 없을 거예요. 초반에 잘 쓸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 어려워요. 예, 이 프로그램이 음, 원리를 모르면 못 쓰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보시고 에,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익히세요. 예, 그러면 계산하는 법을 일부 아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막 떠들고 있잖아요. 그냥 들어서는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근데 이게 다 계산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는 방식을 조금 이해하시면 대충 보면 감이 와요. 아, 예, 이런 거구나. 그쯤 돼야 이제 뭘 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전혀 도움 안 될 겁니다. 자, 외국인은 선물 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선물 매수를 하고 있고 월요일에 갭상승이 떠서 올라가는데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면 아, 청산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작살 내겠다는 얘기예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겠다는 얘기는 아예 상승은 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해서 매도한 걸 청산하느냐, 아니면 매도를 더 쌌느냐, 그걸 실시간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현물이지. 자, 현물을 보세요. 70조 샀어요. 개인이 지금까지 매수한 게 70조입니다. 올해만. 작년에 47.4조 샀으니까 117조 샀어요. 작년과 올해 8월 22일까지 개인이 현물을 산 금액이 117조 원입니다. 이 얘기는 지수가 1% 오르면 개인은 1.17조 원을 벌어요. 예? 지수가 지금부터 1% 오르면 개인이 버는 돈이 1.17조 원이에요. 그런데 선물, 옵션으로 하루에 그렇게 못 벌어요. 예? 하루에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를 해서 1조 원을 벌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은 지수를 올리는 건 개인에게 엄청난 이득이 있는 거예요. 지수를 내리면 개인에게 엄청난 손실이 있겠죠? 자, 지수를 1% 내려보세요. 그럼 개인은 1조 원씩 손실 보는 거예요. 1조 원. 그럼 본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수를 올리는 게 나을지 내리는 게 나을지. 지수를 올려가지고 본인들이 벌 수 있는 건 몇백억도 안 돼요. 몇십억? 몇백억. 근데 지수를 내리면 개인은 1조 원씩 손실을 봐요. 저라면 안 올려요. 저라면 내리지. 예. 내려야 개인들이 손실을 볼 거 아니에요. 개인들 계속 손실 보게 하면 돼요. 언제까지? 예. 다 손절할 때까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물을
수익인 상태에서 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손실인 상태까지 끌고 가서 손절을 시키면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현물 판 돈이 117조 원이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걸 밑에서 이렇게 담으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무조건 개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고요.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다고요. 예, 올라가면 개인이 이익이라고요. 근데 왜 외국인과 기관이 돈도 안 되는데 그걸 올려야 되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래를 본다고요. 중간에 어떤 종목이 내리는 거는 그건 주식을 보시는 사람들의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주식을 보시는 사람들의 입장은 지수랑 상관이 없어요. 좋은 종목은 오르고 나쁜 종목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지수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종목은 뭐냐면요. 지수가 내리면 종목이 내린다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내릴 건데 그 중에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히 저는 지수를 보는 사람이지 종목을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 위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지수가 내릴 거야. 그러면 주식 중에 좋은 종목도 있고 나쁜 종목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내리면 대부분 나쁜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 지수가 내릴 건데 지금 지수가 올라요. 그러면 아 이걸 매수해야지라는 생각을 못 해요. 그냥 올라가면 아이고 더 높은 곳에서 매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개인은 현물을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개인이 현물을 너무 많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현물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해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만약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절호의 매수 찬스일지도 몰라요. 정말로. 지금 사람들이 얘기하는 끝내주는 매수 기회다라고 하면 동의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올라도 매도 치고 내려도 매도 쳐요. 외국인은. 개인은 올라도 매수하고 내려도 매수해요. 그럼 개인은 언제 팔아요? 그쵸? 개인은 언제 팔아요? 지수가 올라도 매수하고 내려도 매수하는데 그러면 결국엔 계속 매수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만 있는 거예요. 이건 비싸다라는 거죠. 올라도 비싸고 내려도 비싼 거죠. 그럼 언제가 싼 거예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만 들어있어요? 개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면 무조건 비싼 거예요. 그게 얼마든. 지금까지 상승장에서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오는 상승장은 많이 가요. 근데 외국인이 매수하지 않은 상승장은 오른 만큼 떨어져요. 그게 2000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룰은 지켜왔어요. 그리고 지금만 예외적인 거잖아요. 그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20년 동안 한 달에 1년에 12개의 봉이 있으니까 예, 120개, 240개의 봉에서 오류가 없었던 게 예, 이번에 오류가 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상승에 배팅해야죠. 그런데 예, 과거를 답습할 거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매수해야 될 기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특히 100조 원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개인이. 지금까지 20년 동안의 증시를 쫙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개인이 2년간 100조 원을 샀다? 예, 역사상 없던 일입니다. 10조 원도 안 사요. 솔직히. 개인은 10조 원 이상 안 삽니다. 예, 사도 기관이 사지.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받아요.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요. 예, 개인은 10조 원에서 20조 원? 20조 원은 안 가요. 10조도 가기 힘들어요. 근데 100조 원을 샀어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나라가 망할 건가? 그 생각이 들어요.
왜 개인에게 100조 원을 줘요? 100조 원을 줄 일이 뭐가 있어요? 올라갈 건데. 장이 좋은데 그러면 본인들이 보유를 해야죠. 외국인과 기관이 보유를 하고 꼭지까지 갈 때까지 꽉 들고 있어야 되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요.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그냥 계속 팔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증시는 다 비싸다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가 안 떨어지잖아요. 우리 증시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미국 증시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죠. 우리는 이미 힘을 다 잃었는데 이미 내려갈 줄 알고 외국인 기관 다 팔았는데 미국 증시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반복만 해요. 미국 증시 떨어질 때까지. 자, 개인이 70조 샀습니다. 이거 머리에 기억해 두세요. 저는 이거를 한 달 단위로 계속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하루 단위로도 기록을 해서 이걸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긴 보셨어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는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지금까지 차트를 보시면서 연봉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연봉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그리고 이게 볼린저 밴드 20입니다. 보세요. 위에 있죠. 예? 볼린저 밴드 위에 있잖아요. 20 상단선 위에 있다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허공에 떠 있다고요. 일단 시가부터 떠 있어요. 예, 시가부터 떠서 하늘에 계속 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싸다고요. 제가 아는 기준에서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넘어가면 무조건 비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나 내려가나 비싼 거잖아요. 제가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잘 보세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은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딱 데이터만 갖고 하는 거니까. 어, 봉을 분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예?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과거는 시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시가. 시가는 그 봉이 시작할 때의 시점. 그 다음에 현재는 지금의 상태. 그다음 미래는 다음 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시가만 쫙 보여드릴게요. 시가만. 그리고 시가를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는 보시고 나서 판단을 하세요. 자, 이거 잠시 내려놓고요.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시가입니다. 자, 이게 시가예요. 그러면 볼린저 밴드 20이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요 그래프를 잘 보세요. 자, 이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올해는 380하고 444.6 요 두 개랑 관련이 있다. 다시 380하고 444.6이랑 관련이 있다. 자, 요 상태에서 제가 봉을 그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고가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446에 걸렸죠. 아까 시가 상태로 딱 봤을 때 그 위에 있는 파란색 점선이요. 그거 딱 찍고 뚝 떨어진 거예요. 444.6. 그죠? 저걸 언제 찍었어요? 1월 달에 찍었습니다. 1월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고점은 1월 달에 찍은 거예요. 그럼 1월부터 8월까지
떨어졌다 올랐잖아요. 근데 1월달 고점 회복 못했어요. 1월달 고점이 449거든요. 예, 거기 못 갔잖아요. 근데 밑으로는 아직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380은 갈 거라고 봐요. 그 밑으로 가는 건 이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어쨌든 이게 위로 감지 못하면 380은 찍어야 됩니다. 480. 자, 이제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요 방식으로 똑같이 할 겁니다. 다음에 보실 건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고요. 10만원. 그죠?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 20 위에 있죠. 상단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68,000원에서 96,500원 사이를 움직이겠죠. 그렇죠? 자, 보세요. 아직 68,000원 안 왔죠. 68,000원 안 왔잖아요. 근데 96,500원 찍었죠. 아까 코스피 200 지수가 444.61, 그 자리가 삼성전자를 따졌을 때는 96,500원이에요. 근데 거기 딱 맞고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예, 아직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안 갔어요. 이건 68,000원까지 가야 돼요. 아직은 삼성전자 더 떨어져야 돼요. 삼성전자 더 내려야 됩니다. 예. 얘는 운명이 7만 전자가 아니에요. 6만 전자지. 이거 언제 알았어요? 1월 첫 번째 거래일 날 알았어요. 1월 2일 시가를 딱 찍는 날 알았다고요. 예. 이건 위로는 몰라도 아래로는 68,000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면 안 되는 종목이죠. 근데 이거 누가 사요? 개인이 사요. 개인만 사요. 외국인이랑 기관 팔잖아요. 왜? 비싸요. 비싸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72,700원인데 아직도 더 떨어져야 돼요. 삼성전자 근처에 가지 마세요. 자, 똑같은 논리로 다음으로 볼 종목은 SK 하이닉스예요. 잘 보세요. 네, 방법이 없어요. 이제 동일한 논리로 보세요. 자, 볼린저 밴드 20은 10만 3천원 정도에 있고요. 그죠? 아까 제가 말한 상단선은 14만 5천원 정도에 있어요. 그죠? 이거 1월 1일, 1월 2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거를 왜곡하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정확하게. 왜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월 첫째 거래일 날에 그 차트 상태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 보세요. 보이세요? 찍었죠. 하이닉스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달리잖아요. 제가 이 정보를 네이버 하이닉스 게시판에다 올려놨어요. 사고 싶으면 103,500원 밑에서 사세요. 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찍을 거니까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하이닉스 차트로만 보면 지금이 저가가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하이닉스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이닉스는 어떤 산업이죠? 반도체죠. 하이닉스는 반도체 산업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삼성전자 아직 안 찍었잖아요. 하이닉스는 먼저 왔지만 아직 삼성전자는 68,000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더 팔 거라고요. 아직 외국인은 더 팔 거라고 봐요. 왜? 68,000원까지는 가야 사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자, 이건 국내 지수예요. 국내. 예? 그러니까 국내 지수로만 보면 하이닉스는 지금 사야 될 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68,000원까지 내려와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외를 볼게요.
해외입니다. 자, 반도체잖아요.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필반이에요. 필반에, 자, 필반을 잘 보세요. 여기, 그죠? 똑같은 논리로 보는 거예요. 자, 아까 파란 점선, 그죠? 파란 점선이 저항이라 그랬잖아요. 파란 점선이 저항. 그 다음에 요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이 어쩌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일 수 있다고요. 누르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줘야 매수하기에 적합하다고요. 자, 매수해야 될 자리가 어디예요? 2155고 맞고 떨어질 자리는 3429입니다. 그죠? 자, 이제 보세요. 3429 맞고 떨어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429 맞고 떨어졌잖아요. 저 자리가 코스피 200 지수로는 444.61이고 삼성전자로는 95,600원이고 하이닉스로는 14만 5천 얼마 있잖아요. 예, 코기 맞고 떨어졌다고요.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2155까지 떨어져야 돼요. 2155. 그죠? 만약에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내려올 팔자라면 SK 하이닉스처럼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내려올 팔자라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2155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2155가 어딘지를 보세요. 자, 2155를 보여드릴게요. 어디에요? 보이세요? 어딘지? 2155라는 그 자리가 어딘지를 보세요. 작년 9월의 저가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봉상으로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내려온다라는 거는 그냥 하락한다가 아니에요. 작년 9월에 저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지. 그럼 작년 9월의 저가 어디예요? 그걸 코스피로 보세요. 코스피로 보시면 작년 9월의 저가. 예. 2267. 그죠? 이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2250까지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는 작년 9월 저가까지 내려온다는 얘기고, 그걸 국내 증시로 작년 9월이나 10월 달에 저가를 보면 결국에는 여기잖아요. 2250선까지 내려온다는 얘기라고요. 코스피로 보면. 그리고 코스피 200으로 보면 그 자리가 몇이냐면 300이라고요. 그래서 300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증시가 무너지면 우리는 딱 300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요. 이제 계산되시죠? 예? 계산이 되실 거예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연봉이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까지 내려와 주면 그게 작년 9월 저가고 우리 증시로 따졌을 땐 대충 30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가 하락을 보시는 사람의 목표라고요. 목표. 여기까지 가는 게. 자, 이거를 곧보스로 보세요. 음, 자, 곧보스로 보시면 여기잖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9월 달 저가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봤을 땐 대충, 대충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로 봤을 때는 그 위치가 그렇게 보셔도 돼요. 7월로 봐도 되고 8월로 봐도 되고 9월로 봐도 되고 10월로 봐도 돼요. 다 비슷해요. 저가가.
저가가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대충 요 라인이라고요. 이 라인 그냥 퉁쳐서. 그쵸? 자, 7월, 8월, 9월, 10월 그냥 퉁쳐요. 그럼 이 라인이라고요. 곧버스로 따졌을 때. 그럼 목표가가 얼마예요? 4,400원이죠. 4,40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곧버스의 목표가가 4,400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곧버스는 1개월당 0.5%가 빠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달에 오면 예, 얼마고 그 다음 달에 오면 얼마고 그걸 계산하셔야 돼요. 0.5%씩 감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올해 내에 4,400원대까지 온다는 얘기는 한 4,1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예, 4,100원.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무너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는 가격은 4,100원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수가 무너진다라는 가정하에 보는 거예요. 지수가 무너진다면 여러분들이 노려야 될 건 작년 7, 8, 아니 8, 9, 10, 11월 달 저가 영역이다. 예. 그리고 거기까지 도달하면 대략 고포스의 가격은 4,13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지금 2,100원 좀 넘잖아요. 2,195원인가? 그러니까 딱 2배 정도, 100% 정도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고포스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그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의 구조로는 8,000원은 못 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전 세계적인 악재가 갑자기 빵 떴다. 그러면 갈 수 있는 가격이 한 8,000원 정도로 보이고요. 예. 현실 가능한 가격은 4,100원대 정도로 현재는 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마지막으로 나스닥이에요. 필바는 보여드렸죠?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보여드렸고 나스닥이요. 자, 똑같은 논리로 해볼게요. 예, 잠시 그 얘기 할게요. 예, 그 얘기 다 하겠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자, 똑같은 논리로요. 나스닥은 얼마 찍어야 되냐면 15,360이요. 근데 죽어도 안 찍어요. 찍으려면 빨리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있습니다. 필바는 찍었는데 아직 나스닥은 안 찍었어요. 그리고 나스닥이 내려야 될 때는 1600선. 똑같은 논리로. 근데 지금 나스닥은 아직 안 갔잖아요. 지금 896까지 갔지 15,363까지 안 갔으니까 계속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어요. 예, 밑으로 갈 자리는 16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월봉에서 1600이 어딘지를 보세요. 1600, 1600, 예, 이 정도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11월 달 저가는 붕괴한다고 보고, 예, 결국에 하락장이 오면 작년 11월에 폭등했던 저가는 깰 거다. 예, 그러면 고포스로는 4,130원 이상까지는 노려볼 만하다. 제가 얘기하는 건 하락했을 경우의 시나리오지 상승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하면 아이고 망했다 하고 손절 전략을 고민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하락에 투자했다. 그러면 예, 노려봐야 할 위치는 저 정도다. 그래서 머릿속에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거는 많이 가면 300까지 갈 수 있다. 399가 1차고, 그죠? 그 다음에 388이잖아요. 388은 시가의 시가, 올해 시가, 올해 시가. 그러니까 399가 무너지면 연봉 단위로 시가까지 내려갈 거다.
그 자리가 388이고요. 예, 그 다음에 무너지면 이제 11월 달 저가인 300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게 이제 스텝이에요. 예, 399, 388, 300.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디서 팔 건지는 결정하시면 돼요. 나는 이거면 충분해. 그럼 399에서 팔고 나가면 돼요. 그리고 난 그래도 욕심이 있어. 그러면 388까지 한 번 더 버텨보는 거죠. 근데 운이 좋아서 388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300까지 버텨볼까? 네,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왜 제가 300을 주장하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자, 이걸 잘 보세요. 3월달 저가예요. 안 깼죠? 잘 보세요. 안 깼을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3월달까지는 코스피랑 코스피 100이랑 별반 차이가 없었는데 3월 이후 4, 5, 6, 7, 8, 5개월 동안 이만큼 갭이 생긴 거예요. 그 말은 코스피 200 지수 종목은 안 올리고 코스피 200 지수 밖에 있는 종목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 정도 갭이 생겼습니다. 4%. 4% 정도 갭이 생겼어요. 저는 2929도 깰 것 같아요. 여기 2929. 여기도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논리가 똑같거든요. 코스피 200이 가진 구조랑 동일해요. 오히려 코스피가 더 나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빼박이라고 봐요. 예, 여기 깰 겁니다. 올해 안에. 올라도 깰 거고 내려도 깰 거고 깰 거라고 봐요. 답이 없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해 안에는. 요 자리가 유일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요게 1월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상. 빠져나갈 틈이 없어요. 무조건 여기 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929. 여기까지 4%예요. 대충. 계산해 볼까요? 3060에 계산기 있으신 분들은 계산해 보세요. 잠깐만요. 3060인데 예, 2929를 가야 돼요. 그럼 131포인트를 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3060이잖아요. 그러면 4.2%예요. 고포스로 한 8%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고포스로 8%가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요. 지금 얼마인데? 지금 얼마죠? 2195원이잖아요. 여기서 8% 곱해보세요. 1.98. 예, 2370원까지는 간단 얘기죠. 예? 여기까지 간단 얘기잖아요. 코스피 때문에 가는 거예요. 코스피 200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르든 내리든 팔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선 그래요. 지수가 오를 수 있습니다. 제 판단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계산식으로는 2370원까지는 들고 가야 돼요. 안 깼으니까. 코스피 200도 깼는데 코스피라고 안 깰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밑으로 4%더 뺄 수 있어요. 8% 먹을 수 있다니까요. 네. 저라면 들고 가겠습니다. 저라면. 저는 다른 사람 보고 들고 가라는 얘기 절대 못해요. 이건 리딩이 아니잖아요. 예, 그냥 제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계속 들고 가요. 예,
2370원에 가면 팔까요? 안 팔아요. 왜? 4000원대까지 다시 들고 가야죠. 그리고 이제 4100원대 가면 그때부터 고민해야 돼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보여드렸고 코스피 200 보여드렸어요. 어디를 깨야 되는지도 보여드렸어요. 이제 지금부터 주봉을 보여드릴게요. 야간 선물 2% 올랐습니다. 예, 똑같이 2% 올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시뮬레이션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해보실 수 있어요. 차트를 그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조작할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예, 2% 올려보겠습니다. 4,100원대 가면 그때부터 알아서 하셔야 돼요. 예, 거기까지 가면 정말 다행이고요. 제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예, 거기서 더 내릴 수도 있고 지수가 아, 김준호님은 좋은 분은 아니군요. 그러면 250대까지 내려요. 300이잖아요. 300에서 개인이 삼성전자 들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목표는 250이에요.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합니다. 자, 이게 다음 주 주봉이에요. 보세요. 다음 주 주봉인데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까지 갈 거라고 봐요. 여기. 예, 여기에요. 여기가 볼린저 밴드 20이랑 상단선이 있는 자리인데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은 409.3 정도 돼요. 예, 409.3이고요. 그 다음에 상단선의 위치는 얼마냐면 407.4 정도 돼요. 자, 이 말은요. 곧버스 사고 싶으면 요 사이. 요 사이를 노리시면 되는 거예요. 요 사이를 노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매수가예요. 여기가 매수가인데 매수가가 얼마냐면 392.87.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논리가 단순해요. 자, 저가 깨지 않으면 올라간다. 예? 저가를 깨지 않으면 올라간다. 예, 저가를 깨면 내려간다예요. 그러니까 저가가 안 깨진다고 생각하면 407에서 409 갈 때까지 레버리지를 사세요. 안 깨진다고 확신하시면. 근데 깨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지 말고 407에서 409까지 올라올 걸 기다렸다가 거기서 곧버스를 사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올라갈 거니까 레버리지를 사세요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번 주 저가를 깰 일이 없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매수하고 407에서 409 사이 올라갈 때까지 보유했다 팔아 먹으면 돼요. 그죠? 근데 본인은 내릴 것 같아. 그러면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오더라도 407에서 409 사이에서 곧버스 사고 기다리는 거죠. 어디까지? 392.87까지 내려가는 거 기다리시면 돼요. 예. 저는 전략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건 리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전략을 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매수자의 전략과 매도자의 전략이 달라요.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이 첫 번째예요. 붕괴되면 매수 전략은 끝난 거예요. 손절해야 돼요. 근데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으면 407.4에서 409.3 사이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 위로 올라갈지 말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아는 거고요. 반대로 나는 하락에 배팅하고 싶어. 그러면 시가 딱 찍었는데 하락에 배팅하는 게 아니라고요. 올라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왜? 되돌림을 알아야죠. 예.
그러니까 되돌림 폭을 계산했을 때 되돌림이 올 수 있는 자리는 407.4에서 409.3 정도니까 그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고퍼스를 살지 말지 고민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내려가면 392까지는 내려갈 수 있는 팔자니까 거기까지는 홀딩해 보시면 됩니다. 됐죠? 다음 주 목요일이 금리 인상 발표하는 날이니까 아마 쏟아지면 그날 쏟아질 거예요. 자, 다음에 일봉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 짓만 해요. 이렇게 하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를 환경인지 내릴 환경인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407.5예요. 일봉상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407.5니까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면 금요일날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하고 407.5 넘어가면 이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보시면 되고, 반대로 본인이 매도자예요. 그러면 적어도 407.5까지는 올라와야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 순간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왔을 때 돈의 흐름을 잘 보시고, 아, 이거 아래에다 배팅해도 되겠다 싶으면 들어가시는 거고, 봤는데 막 선물을 막 2조 원을 막 사고 그래요, 외국인이.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 싹 잊으세요. 이해되셨죠? 제가 아는 건 가격을 아는 거예요. 가격을 아는 거지 그 상태의 돈의 흐름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왔을 때 돈이 만만해야 돼요. 예, 아, 이거 상승이 그렇게 배팅하지 않네? 예, 그런 느낌이 들어야 이렇게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예, 엄청나게 선물 매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고포스를 딱 사시면, 예, 그 다음날 저한테 욕하실 겁니다. 됐죠? 이제 선물 볼게요. 자, 선물은 똑같죠? 예, 선물도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여기도 한 2%만 올려볼게요. 402.9. 재밌죠? 예. 우리는 보는 데만 익숙하잖아요. 하는 데는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다 해볼 수 있어요. 예. 이렇게 다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대충 409.25, 408. 그죠? 비슷하죠? 그러니까 선물로 갈 수 있는 위치하고 현물이 갈 수 있는 위치가 대략 비슷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고포스를 산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무조건 407은 넘어야 돼요. 자,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막 급등 올 거다. 이제 고포스는 죽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예, 맞는 얘기라고요. 지금 고포스는 죽었다라는 얘기가 맞다고요. 틀린 게 아니에요. 1% 이상 오를 수도 있어요. 여기서 400에서 407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7% 올라야 되거든요. 1%가 넘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승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맞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예, 하락에 배팅한다고 해도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봐요? 방향만 봐요. 되돌림 같은 건 관심도 없어요. 이게 올라가면 조정폭이 얼마나 나올지를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 말아먹는 거예요. 싸게 사야 버티죠. 비싸게 사면 못 버텨요. 손절하지. 그러니까 언제가 싸지는지를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저점 깨면 여기까지 가는 거죠. 393. 내리면 393까지 갈 수 있다고요. 감안하세요. 자, 일봉. 보시면 일봉도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 여기요. 407.20. 똑같죠? 예. 그러니까 금요일에 저가만 깨지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407까지는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그죠? 저가가 깨지면 제가 얘기하는 거 싹 잊으세요. 금요일 날 저가를 딱 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떠드는 거 싹 잊으세요. 더 많이 내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저가를 깨지 않고 올라왔을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수치를 407로 보는 거니까 407에서 409 사이.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고퍼스를 거래해야 될 자리는 대략 그 정도로 보입니다. 됐죠? 다음에 레버리지. 자, 레버리죠? 월봉. 자, 3월달 저가 깼죠? 네, 그러니까 이 ETF가 움직이는 거랑 그 다음에 지수가 움직이는 거랑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도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별개로 움직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해하고 보셔야 아 지수가 이만큼 빠지면 고퍼스는 아니, 레버리지는 이만큼 빠지고 고퍼스는 얼마큼 오르고 그게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셔야 돼요. 괴리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계산을 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주봉 이것도 자 지수가 0.5% 오르면 레버리지는 1% 올라요. 그러면 여기다가 250원을 더하면 50원 한 740원 잡아볼까요? 740원 예? 이 정도 오른다고 해보자고요. 27,740원에서 시작을 하면 대충 어디까지 오를 수 있냐? 예, 여기까지 25,570원 그죠? 상승하면 아니면 25,380원 예, 계산은 되죠. 월별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월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월 단위예요. 연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만든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PC 버전이 있고 모바일 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로는 앱이 있고 PC 버전으로는 이제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키움 걸 써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에서 뒤에서 도는 데이터는 영문 키움증권의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유안타증권 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봉을 월봉까지밖에 안 줘요.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건 월 단위로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봉이 딱 시작하면 이건 얼마에 살 수 있고 얼마에 팔 수 있고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일단 재밌어요. 아, 저 때는 저 정도 가격에 살 수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산다. 그거는 지난주 저가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거래하셔야 되고요. 목표가는 25,837원에서 대략 25,587원까지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저가가 깨졌다? 그럼 어디까지 떨어진다? 23,537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대충 이렇게 계산하시고 다음 주를 보시면 됩니다. 일봉. 자, 일봉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일봉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목표가 여기에요. 25,305원. 비슷하죠? 그러니까 일봉의 목표치도 주봉의 목표치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레버리지를 거래하겠다. 그럼 목표가는 한 25,300원대까지 보시고요.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지 않아야 됩니다. 금요일 저가가 붕괴되면 이제 주봉상 하락의 목표치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야기한 거 싹 잊으시면 돼요. 예. 항상 분석을 할 때는 정답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 그냥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지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래하시는 분의 거래 상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니까 항상 설명은 방어적이에요.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시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퍼스 보여드릴 거예요. 고퍼스를 보시면 지금 고퍼스 들고 계신 분들 많죠? 예, 골 때리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차트에서는 안 되는 기능이라 예, 잘 보세요. 과거라는 기능은 보조지표를 고정하는 방식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봉이 움직여도 보조지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값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자, 시작했을 때 여길 보세요. 여기가 하단선이고 여기가 상단선입니다. 예, 여기가 얼마일까요? 2045원. 자, 보세요. 2045원. 여기는 얼마예요? 1865. 그쵸? 이해되세요? 요 자리, 요 자리는 1865원이고 요 자리는 2045원이에요. 이 값 기억하세요? 이 값을 잠깐만요. 이걸 보시고 나서 제가 떠들었던 내용을 같이 보세요. 그러면 아, 저게 저 소리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언제 썼냐면 8월 1일인가요? 잠깐만요. 예, 8월 1일에 쓴 글이 있잖아요. 자, 요게 네이버 그 게시판에 쓴 글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8월에 대한 생각 편에 그죠? 1865원에서 조정이 온다. 그죠? 자, 월봉에서 1865원대까지 조정 올 거다. 그리고 상승한다면 2045원에서 2090원까지 갈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거다. 재수 좋으면 2290원까지 간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 처음에 이런 글을 읽었을 때 이게 왜 여기까지 조정하고 여기까지 올라가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뭘 보고 저 가격을 툭툭툭툭 이야기를 할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지표 딱 보시면 요게 2045원이에요. 요게 1865원이고 요 정도까지는 저가가 올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서 찍고 올랐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딱 찍고 올랐잖아요. 1865원 그 아래로 뚝 찍었다가 쭉 올라온 거죠. 예, 그리고 2045원까지 갔어요. 그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2045원까지 갔는데 이제 2045원에 왜 갔는지 볼게요. 여기에요, 여기. 그리고 2090원은 여기에요. 보이세요? 2090원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는 갈 거다. 그죠? 그리고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갈 거다. 이해되세요? 이제 그래프로 봤을 때 딱딱 보이죠? 아, 이달의 저가, 이달의 고가. 예? 이 저가만 안 깨면 대박이야. 다 써놨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 저가까지는 갈 수 있고 여기 저가 깨면 안 되고 저가 안 깨면 1865원에서 살 수 있고 2045원까지 갈 수 있고 최대치로 가면 여길 넘는다 이거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는 봉을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봉을 이해하는 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돈에 의해 왜곡되기 때문에 돈에 의해 왜곡되는 순간부터는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풀어가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럼 왜곡이 발생하면 시간도 왜곡되고 그러면 분석한 것들이 다 틀어지는 상황도 발생해요. 5월 달부터 글 썼잖아요. 그쵸? 5월 달부터 글 썼는데 계속 고퍼스가 오를 거다 그 소리만 했잖아요. 왜냐하면 A를 가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이게 3월 달에 고가란 말이에요. 반대로
코스피 200 지수랑 코스피 지수의 3월달 저가를 깨야 되니까 반대로 3월달 고가를 가야겠죠. 그러니까 최대 목표치가 2290인 거예요. 근데 2290을 찍은 시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월이 지났죠. 1개월당 0.5%씩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2290원에서 3%가 빠지니까 2215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계산 되시죠? 예, 제가 왜 0.5%가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 이 얘기 썼다고도 욕먹었잖아요. 그런 계산법이 어딨냐고. 다 통계를 내는 거예요. 전부 다 통계 내서 하는 겁니다. 예. 수십 개의 봉을 딱 연결해가지고 그 봉 시간 동안 몇 프로가 빠졌는지 대충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1년에 6, 7% 정도 빠지더라는 거죠. 어휴, 감사합니다. 자,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1년에 6, 7%가 빠지니까 6개월이면 한 3에서 3.5% 빠지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에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큼 손해보는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고버스가 가격이 얼마나 움직일 건지를 예, 이제 이해되셨죠? 머릿속에서 계산이 딱딱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노려봐야 될 거는 코스피 지수가 2929를 깨느냐. 2929 깨면 2370원 가는 거예요. 2370원. 2370원 가면 짝짝짝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8월 1일에 글 써놓은 게 사실은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를 글로 쓰니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가격을 기술하니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나? 이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가격이 가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차트로 봤을 땐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그냥 수치만 적어 놓는 거예요. 여기서 말해주는 수치들을 뚝뚝뚝뚝 적어서 예,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구분하시면 돼요. 이게 파란 게 저가예요. 예? 이게 파란 게 저가, 빨간 게 고가입니다. 그럼 고가가 여기서 올라갔죠. 그쵸? 여기서 올라갔잖아요. 여기 요만큼. 예. 이거 하나 올라갔다고 바뀐 거예요, 흐름이. 이해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갔어요. 계속. 보세요. 올라가지 않았지. 근데 요만큼 깼다고 이만큼 오른 거예요. 요거 깼다고. 그래서 고가를 넘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여기가 저가 바닥이에요. 그죠? 여기가 바닥이 아니라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럼 여기가 바닥이란 얘기예요. 이게 바닥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바닥 밑이죠. 이게 바닥이니까 이건 바닥 밑이잖아요. 바닥 밑에서 샀으니까 오르겠죠. 바닥보다 낮은 가격이라고요. 지금 그 1800원대가.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팔 수 있어요? 저라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났어도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바닥에서 어떻게 팔아요? 논리가 단순하죠. 내가 손실이냐 수익이냐가 아니라 여긴 바닥이라고요. 바닥이니까 못 파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2021년 5월 달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이거 타이거예요? 예. 이거 타이거인데 여기서 고가 깼어요. 언제? 5월에. 그래서 알았어요. 아, 시작했다. 그죠? 여기는 5월 달에 고가를 넘었잖아요. 차트 가지고 계신 분은 보세요. 예, 그러면 타이거는 5월 달에 4월 달 고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넘을 거다. 여기는.
여기는 넘을 거다. 그래서 2,090원을 넘을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버스를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코덱스 고버스를 본 게 아니라 타이거를 봤어요. 아, 타이거는 5월 달에 고가는 넘을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그 밑에서 담아야 돼.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담는 거예요. 언젠지 알면 좋겠지만 모르니까 분할해서 그냥 계속 담는 거죠. 이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은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물어보신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 잠깐만요. 가격이 나오느냐, 그죠? 가격이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월별로. 그래서 제가 월별로 보여드릴게요. 응? 과거로 딱딱 돌아가서 진짜로 월별로 보여드릴게요. 얼마의 매수가가 떴고 그걸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웃기죠? 지금까지 상상했잖아요. 아니에요? 예, 계속 상상해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상은 안 합니다. 계산만 하지. 계산이 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요. 돈으로 장난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 근데 계산은 돼요.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예요. 그럼 고퍼스로 가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고퍼스. 자, 언제부터 볼까요? 1월 달부터 볼까요? 1월? 1월로 가볼게요. 자, 1월. 이게 1월 달 봉이에요. 다 때려치고 다 필요 없죠. 네. 매수가가 얼마에 떴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매수가가 얼마에 떴는지. 매수가가 여기 있어요. 그쵸? 1월 달 매수가가 여기라고요. 얼마? 1897원. 이게 이 그래프로 잡아낸 매수가예요. 전 안 올 줄 알았어요. 솔직히. 네? 이걸 보고 에이씨 미쳤어 이랬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든 사람인데 예, 이 그래프를 보고 이건 터무니가 없어. 이렇게 많이 빠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올랐죠. 그쵸? 거기서 올랐잖아요. 그래서 열받았습니다. 됐죠? 이제 2월 달로 갈게요. 자,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거짓말은 안 해요. 제가 분석을 엉망으로 하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요. 예. 왜냐하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자, 이건 2월이에요. 예? 이건 2월 달이에요. 자, 2월 달에는 매수가가 얼마였을까요? 여기 있어요, 여기. 1974원. 그죠? 2월 달에 매수가는 1974원이었어요. 예, 다시 가볼게요. 자, 거기 찍고 올랐죠?
보세요. 자, 보이세요?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예. 거기 찍고 올랐죠. 2월 달도 거기 찍고 올랐어요. 예. 우리가 그냥 움직였다고 생각하잖아요. 지수는 전 세계적인 무슨 일이 발생해서 예? 그런 뉴스와 호재와 악재 속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고 상상하지만 예, 실제는 그냥 차트를 계속 그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보시죠. 예, 1974원 찍고 올랐습니다. 다시 3월달로 가볼게요. 이제 3월달 차트예요. 이거는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맞나? 잠깐만요. 자, 매수가가 얼마냐면 대충 여기죠, 여기. 예, 1995원 정도 됩니다. 3월 달에는 찍었냐? 볼까요? 3월 달에 안 찍었어요. 그죠? 3월 달에 안 찍었습니다. 예, 이건 패스. 안 찍었으니까 안 찍은 건 안 찍은 거죠. 다시 4월로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 4월 달에는 어땠을까요? 4월 달에는 여기가 매수가예요. 여기. 2023원. 그죠? 찍었을까요? 예, 찍었습니다. 그죠? 아, 5월로 갈게요. 5월, 5월로 가세요. 다시 5월 달에는 찍었을까 보겠습니다. 자, 5월 달에는 매수가가 얼마냐? 여기에요. 여기. 1945원. 자, 5월 달에 찍었나 볼게요. 5월 달에도 찍었죠. 그죠?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중에 3월만 안 찍었고 1, 2, 4, 5는 다 찍었어요. 매수가를.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매수가를 찍고 안 올라. 그러니까 매수는 하되 수익은 없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거 매수가 보고 계속 샀단 말이에요. 안 올라. 네, 그런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바보같이 매수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막, 이건 내릴 거야,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래하는 건 아닌 거죠. 자, 여기서 매수가는 얼마였냐면 이 정도였어요. 1938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밀어버렸어요. 6월에. 그래서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6월 달에. 이거 뭐지? 이해되세요? 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수를 쭉 해왔는데 이거 미니까 다 손실이잖아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왔는데 조금씩 조금씩 어, 열심히 모았거든요. 모았는데 개판된 거죠. 그냥 망했어요. 그냥 쫄딱 망한 거죠. 그 순간
아, 망했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보세요. 아, 보시면 실제로 모았잖아요. 저 보시면 1월 26일에 사고 2월 18일에 사고 4월 15일에 사고 4월 19일에 사고 4월 22일에 사고 5월 11일에 사고 5월 12일 사고 그죠? 6월 17일 사고 6월 18일 사고 18일에 사고 22일에 사고 28일에 사고 8월 6일에 사고 계속 모았어요. 계속. 예, 계속 분할해서 예, 이렇게 모았어요. 예, 이렇게 차트 보고 모은 거예요. 근데 저는 2,000원을 넘긴 적이 없어요. 올해 매수한 것 중에는 고퍼스 기준으로, 그러니까 코덱스 기준으로 2,000원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 매수가만 계속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르고 내리는 거에만 관심을 뒀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오로지 매수가만 보는 거예요. 아, 이번 달에는 매수가 얼마지? 그럼 그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만 고민을 살짝 하는 거죠. 욕심을 부릴 때는 이제 주봉을 보고 욕심을 부리고요. 예. 그게 아니면 그냥 근데 제가 7월 달에는 안 샀거든요. 7월 달에는 안 샀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7월 달에는 매수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했죠. 그러니까 봉을 보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보시면 매수가가 없어요. 예, 보시면 없습니다. 안 보이죠? 밑에서 이렇게 딱 받치는 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000원대 밑으로만 쭉쭉쭉쭉쭉 매집을 한 거죠. 전혀 다른 거래 방식이잖아요. 예,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계속 물려 있었어요, 사실. 1월부터 샀잖아요. 그러니까 예, 계속 물려 있었죠. 인디언 기우제라고 해도 할 말 없어요. 제 단가가 타이거는 1983원입니다. 그죠? 근데, 예. 그러니까 1,800원대, 1900 초반대 1,800원대가 떨어졌었나? 하여튼 밑으로 내렸을 때는 뭐, 뭐 동일하게 손실이지 않았을까요? 음. 근데 계속 하단선에서만 주워 모은 거예요. 올라갈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는 손실은 아니잖아요. 이제 내려도 어쨌든 수익을 가지고 버티는 거니까 버텨볼 만한 환경까지는 온 거죠. 예. 지금 보시면 방향을 보고 거래하시잖아요. 이거는 방향을 보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건 뭐만 봐요? 도는 점만 봐요. 변곡. 예. 위로 올라갔다 꺾이는 점. 밑으로 내려갔다 꺾이는 점.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럼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갔을 때 돈의 흐름만 계속 봐요. 왜? 더 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누르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돈의 흐름을 계속 보는 거죠. 이게 여기서 멈출 돈의 흐름이냐 아니면 더 끌고 올라갈 거냐 그것만 봐요. 나머지는 중간에서는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관심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때 야 이거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물어보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끝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주봉을 보면 예,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을 빼는 거죠. 이 상황에선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는 상황이다. 1월부터 샀는데 그죠? 6월까지는 욕만 먹었어요. 올해 산 것 중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코덱스는 아직도 손실이에요. 왜냐하면 전 작년부터 샀거든요. 예. 근데 타이거는 올해부터 샀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산 것 중에 사실은 이제 이번 달에 상승했으니까 이게 플러스가 된 거죠. 근데 잘 보세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산 거는 싹 다 손실이에요. 그러면 거래하는 사람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는데 계속 손실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런, 그러겠죠. 예? 사는 족족 손실이잖아요. 예, 고버스를 사는 족족 계속 내리니까 욕먹기 딱 좋죠. 근데 정말 딱 2달 올랐잖아요. 예, 이제 욕하는 사람 없어요. 아, 잘 산 거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항상 예, 상황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을 이해하고 거래를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상황을 이해를 전혀 못하고 지금 현실에 딱 매몰돼서 거래를 하면 현실에 의해서 정말로 냉정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 저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 스스로는 그런 방식으로는 접근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글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8월 달이 되게 중요하다고 막 그렇게 글을 써놨거든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보세요. 이게 고포스잖아요. 여기가 상승의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죠? 8개월이잖아요. 여기가 8개가 있다고요. 8개월. 근데 9월부터 따져야 되니까 9, 10, 11, 12, 1, 2, 3, 4. 이제 이해되셨죠? 요 회색점이 끝나는 구간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포스를 투자하신다 그러면 최대 내년 4월까지는 지켜보실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보통 저 흰 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호재가 터져요. 그러니까 고버스 입장에서 호재는 지수 입장에서는 악재예요. 그래서 저는 빅쇼트라는 게 터진다 그러면 내년 4월 부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예, 주식 쪽은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보여드릴 건 뭐냐면 자 보세요. 여러분은 아마도 예, 봉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거에 익숙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봉을 일단 채워드릴게요. 저는 봉을 항상 뚫어서 보기 때문에 보시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횡할 텐데 아니요. 예, 4월에 4,100원이 되는 게 아니죠. 4월에 4,100원이면 안 돼요.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요. 자, 가장 좋은 자료는 이거예요. 이겁니다. 자, 여기 2달 떨어졌죠. 2달 떨어지고 나서 이만큼이 올랐어요. 이만큼. 그죠? 그럼 이만큼이 올랐는데 여기서 누가 매수했게요? 그죠? 2006년 7월 이후로 2007년 10월까지 누가 매수할 것 같으세요? 이거 외국인이 매수해서 올렸을까요? 기관이 매수해서 올렸을까요? 이건 개인이 매수해서 올린 겁니다. 예? 이건 개인이 매수해서 올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 2006년도 말부터 2007년도 말까지의 상승은 개인이 매수해서 올린 장이에요.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해서 올라간 장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동안 외국인은 팔기만 했어요. 매도만 했습니다. 매도만. 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제 이해되세요? 외국인이 매도만 해서 올린 장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저가 깨졌지. 그러니까 상승하기 전에 저가를 깼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근데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특징이 뭐냐? 그 전에 상승장이 왔을 때 외국인이 매도 치면서 올렸어요. 왜? 올려서 팔아야 되니까. 앞에서 발생할 악재. 예, 맞아요. 거의 60조 가량 매도했습니다. 잘 하시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06년도 말쯤에 이미 알았던 거예요. 아, 이건 굉장히 나쁜 일이 터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들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려서 계속 파는 거예요. 음, 올려서 계속 팔아서 예, 다 팔았단 말이에요. 이제 내려도 상관없잖아요. 자기네들 다 팔았는데. 그러니까 신나게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2001년도 이후에 외국인이 매도 쳐서 오른 장은 이게 유일해요. 이해되세요? 외국인이 매도 쳐서 올린 장은 이게 유일하다고요. 예. 근데 요때 얼마 팔았냐면 제 기억에 오르는데 20조 가량 팔았고 내리는데 합쳐서 54조인가 팔았어요. 올리는데 20조, 내리는데 추가해서 54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게 10월 달까지. 이제 이해되셨죠? 예.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끔찍한 자료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거를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매트릭스라는 건데 실제로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가 이렇게 빨간 구간이 끝나는 지점이에요. 여기잖아요. 거의 빨간색이 다 끝나는 지점, 파란색이 거의 딱 끝나는 지점에 흰색이 딱 들어오기 직전. 그죠? 요 흰색 영역이 들어오기 직전에 악재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악재는 바닥에서 터지는 거라서 바닥 부분까지 간 다음에 악재를 터뜨린 거죠.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볼게요. 그죠? 예. 여기서 올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국인은 매도만 했어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렇게 올렸는데 외국인은 매도만 했다고요. 그러면 여기 깨도 무방하겠죠. 내리면 여길 깨도 무방하다고요. 왜? 산 게 없어요. 올려서 판 것만 있고 산 게 없기 때문에 저는 내리면 여기도 가능하다고 봐요. 미친 생각이에요. 제 입장에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미친 생각이다. 이걸 깬다? 그럴 일은 없을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돈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1차는 여기고 2차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내년 4월을 보신다는 건 여길 보는 거예요. 여기. 여기. 예. 왜? 빨간 게 끝나는 지점 여기잖아요. 파란 게 끝나는 지점 여기잖아요. 여기라고요. 이게 내년 4월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리먼 브로더스 터지는 그 시점이랑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악재가 터지면 내년 4월 부근, 4월, 5월 그 사이에 터지고 터지면 여기가 깨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전에 예, 우리가 곧버스를 팔아먹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 보너스. 여기가 일단 목표. 여기까지 가면 일단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들고 있는 수익이 생기면 올라도 되고 내려도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털 거냐, 여기까지 기대할 거냐는 그때 가서 생각을 하셔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반드시 갈 거니까 곧보스 붙들고 신나게 가십시오.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하락의 관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흘러왔던 그 차트의 역사로 봤을 땐 지금의 돈의 흐름은 2007년도, 6년도에서 7년도 사이의 자금의 흐름과 굉장히 유사하다. 근데 문제는 어, 그때는 올라가는데 20조밖에 안 팔았는데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판 돈만 50조가 넘어요.
그러면 내려가는 동안도 50조 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인만 100조 원을 넘게 팔 거라는 거라서 이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이렇게 심각하게 매도를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르는데 저는 주식을 절대 안 삽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왜? 오르잖아요. 그죠? 지수가 오르고 있는데 맨날 매도만 얘기하고 저는 주식 살 생각 없다는 얘기하고 그러면 욕먹기 딱 좋지 않겠어요? 예, 여기 흰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여기가 1차 목표. 예, 내년 4월까지는 여기가 목표예요. 근데 여기가 목표라는 얘기 못 하겠어요.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냥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여기만을 목표로 계속 떠드는 거죠. 여기만 가도 어쨌든 사람들이 신뢰할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까지 보고 싶어요. 여기까지 가면 대충 10,000원은 가지 않을까요? 10,000원. 10,000원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튼 그래프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중간에 엄청난 파동이 있을 거예요. 오르고 내리고 무수하게 반복할 거기 때문에. 예. 이게 일봉을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못 버텨요. 흔들 거니까. 근데 이제 월봉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왜?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니까. 데이터가 말해주는 대로 해보고 싶으니까. 예. 이제 왜 제가 4월 달이라는 얘기 계속 하는지 이해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죽으나 사나 4월 달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 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금요일 날 잘 던지신 거예요? 오를 거예요. 420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일단 머릿속에 4,000원. 예, 그 다음에 8,000원입니다. 4, 8. 4를 가면 8을 갈 수 있어요. 그죠? 4를 가면 8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4를 못 가면 8도 못 가겠죠.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4를 가느냐? 최소한 2달 안에. 내년 4월이 아니에요. 2달 안에. 2달 안에 가야 돼요. 4,000원까지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연봉에 대한 문제예요. 월봉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연봉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야 돼요. 올해 안에 가야 예, 정당한 거예요. 올해가 지나면 봉이 다 바뀌어요. 그러면 전략을 싹 다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다 뒤집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4천원을 가면 아 진짜 내년 4월까지는 저기 저점을 충분히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땐 잘난 체 할게요. 음, 그때는 잘난 체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보고 거래를 한 거예요라고 예, 좀 과장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자신 없어요. 그냥 제 소망은 여기에요. 1차 4,000원까지 4,400원 4,130원이죠. 지금 상태에서는 여기까지 보고 외국인이 현물만 계속 팔아준다면 예, 저는 어떤 파동이 일어나건 계속 고퍼스만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인이 117조 원을 매수했는데 그거 손절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언제 손절해요? 예, 한 달에 10조씩 손절해도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은 빠질 거라고 봐요. 저거 손절시키려면. 그래서 저는 상방은 없다요. 머릿속에 아, 저 돈으로는 절대 못 올라간다. 그게 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제 코스피 200과 관련돼서 다 이야기를 했죠. 정리하면 409까지는 오를 수 있다예요. 409. 그래서 혹시 고퍼스를 매수하고 싶으시면 407.3에서 409 사이를 노리시고 그걸 고퍼스로 환산하면 4,120원입니다. 예? 기억하세요? 4,120원. 예. 혹시 타고 싶다면 4,120원대를 노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녹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